우리나라의 이태원과 홍대의 밤거리를 나가보면 낯뜨거운 패션을 한 여성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인들만의 장점이 있다고도 강조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생겼을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25살 로즈라고 해요. 요즘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면서 한국 분들도 프랑스 리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바로 그 파리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충격받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 여행은 갑자기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프랑스의 드라마보다 몇 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이지 다양한 매력 요소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복잡하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더라고요. 감정을 자극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중독성도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팬이 되어버렸죠. 또 한국에는 훌륭한 배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마다 배우들 연기가 어찌나 흡입력이 좋던지 엄청난 몰입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이정재 배우님께 푹 빠져 사는 중이랍니다. 얼른 새로운 드라마를 또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보며 현실에서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한국어 표현들을 익힌 뒤에 친구들에게 써먹어 보기도 하고 한국어로 욕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얘 지금 뭐라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긴 했지만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웃겨 보이긴 하네요. 또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보겠답시고 큰 마트에 가서 어렵사리 김치나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한국 소스를 사와서 그걸로 떡볶이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어본 적도 있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만드는 방법 알려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보며 따라했는데 나름대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부모님께도 맛을 보여드렸더니 꽤 먹을만 하다며 두 분 모두 잘 드셨답니다.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외국인 대상으로 알기 쉽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채널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유튜브를 켜서 한국어 공부 영상을 틀어놓은 채로 들으면서 자곤 했어요. 자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한 거죠. 저는 그만큼 한국에 진심이었답니다. 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사랑이 이만큼이나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해외를 가본 적은 있는데 사실 혼자 가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큰맘 먹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나기 전엔 두려운 마음도 꽤 들었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이것저것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채팅 어플로 친구들을 사귀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곳에 프랑스 친구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채팅 어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프랑스 친구 앨리스를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곧 갈 거라고 했더니 엄청 반기면서 얼른 오라고 자기네 집에서 재워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바로 이태원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태원에 도착했는데요. 이태원에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친구 앨리스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비행기로만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에서 채팅으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반가움의 포옹을 나눈 뒤에 바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가기로 한 거였죠. 카페는 실내 분위기가 너무 쾌적하고 매장의 넓이도 무척 넓었어요. 저희는 우선 2층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창밖이 보이는 좋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친구는 1층에 내려가서 같이 주문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짐도 많은데 자리를 지킬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 그녀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짐을 훔쳐갈 수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러나 싶었죠. 친구가 계속 짐을 두고 가도 괜찮다고 말해서 일단은 짐을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솔직히 너무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의 재촉 때문에 마지못해 일어나서 1층으로 함께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했죠. 머릿속에 계속 짐 생각만 하면서 주문을 한 뒤 1층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짐에 관심도 없고 짐도 당연히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 물건을 테이블에 그대로 놓고 주문을 하러 내려가거나 화장실을 가고 그러더군요. 그제야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저희는 가볍게 커피를 한잔하며 간단하게 대화를 마치고 친구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친구 집은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였는데요. 친구 집에 가면서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어요. 친구 집은 3층이었는데 3층으로 걸어 올라가며 다른 층을 보니 놀랍게도 집마다 문 앞에 택배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죠. 물건을 밖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어도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또 웃으며 한국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한국은 괜찮대요. 너무 신기했죠. 이걸 누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이나 가져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다 저에겐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마 한국에만 살았고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해두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거든요. 보통 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시민의식은 그리 좋지는 못하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도덕 수준을 보고 저는 그만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아무튼 저희는 친구 집 방 한편에 짐을 풀어놓고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 가까워지고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왔으면 홍대에 가봐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홍대로 갔습니다. 홍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곳이었는데요. 주변엔 독특하고 다양한 상점과 카페들이 즐비했고 특히 개성 넘치는 의류 매장과 소품 상점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물건들을 구경하였죠. 그리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리가 무척이나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젊은 한국 남성들은 프랑스 남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패션 감각이 좋았어요. 뭔가 드라마에서 봐오던 한국의 남자들이 실제 눈앞에 있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또 실시간으로 공연이 열리는 듯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흥분되는 광경들이었죠. 저와 친구는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져 근처 삼겹살집으로 가서 삼겹살과 소주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저도 드라마에서만 보던 삼겹살과 소주를 먹게 된 것이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의 맛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씹을수록 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이 입안에 퍼져나갔고 특히 두툼한 식감과 함께 고기 자체의 맛이 잘 살아있어 입맛을 자극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상추쌈에 고기와 쌈장을 넣고 쌈도 싸먹어봤는데 이건 더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의 풍부한 육즙과 채소의 산뜻한 맛이 입안에서 만나면서 더욱 더 풍미로운 맛이 느껴졌어요. 소주는 술이 약한 저에게는 약간 썼지만 그래도 정말 맑고 깔끔한 맛이 느껴졌고 뭔가 마실 때마다 입안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 삼겹살과 소주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유명한데요. 부드러운 스테이크와는 다른 매력을 주는 두툼한 삼겹살도 제 입맛엔 너무나 잘 맞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또 와인은 과일 향이 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알코올 향만 살짝 풍기는 소주도 저는 괜찮았답니다. 뭔가 온전히 술만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소주의 도수가 적당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딱 맞더라고요. 아무튼 술과 음식 모두 너무 좋았답니다.
그렇게 술과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친구와 수다를 떠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분들이 같이 합석해서 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저희 둘만의 추억을 위해 정중히 거절을 하였는데요. 친구 말로는 이걸 한국에선 헌팅이라고 한다더라고요. 홍대나 강남 등 번화가 술집에 가면 평소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맛있게 고기와 술을 즐기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오후 10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밤이 되자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인해 주변이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사람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도 다니고 그러더군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여자 혼자 저렇게 어두운 길로 그냥 들어가도 되냐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는 또 한국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한국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좀 더 위험한 지역인 북부 지역 쪽이거든요. 저희 동네에선 밤늦게 외진 골목길을 여자 혼자 지나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무슬림들도 많은데 그들을 싸잡아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무슬림들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소매치기 같은 게 빈번히 일어나고 마리화나 중독자들도 많아요. 그러니 여자 혼자 그런 곳을 다니는 것은 대놓고 날 타겟으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남자라도 야밤에 외진 곳을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 동네에 익숙하게 지내다가 한국에 오니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었죠.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살기 좋고 편하겠다고 느꼈답니다. 프랑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항에서 시내 오는 길은 도로 정체가 많은데 차가 멈춰 있을 때 오토바이족이 차문을 깨고 가방을 가져가는 일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차가 멈춰 있으니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혹시라도 프랑스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낮은 차보다는 공항버스를 타는 것이 안전할 거예요. 정말 한국 국민들이 듣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프랑스거든요. 우리 프랑스는 대체 얼마나 지나야 한국처럼 치안과 시민의식이 좋아질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제가 보기엔 고칠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아무튼 취기가 오른 저희들은 이만 집으로 가서 쉬기로 하였고 그렇게 친구 집에 돌아가 푹 자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은 강남 구경을 갔다가 잠실에 갔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월드타워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였죠. 강남도 놀라웠지만 특히 잠실 월드타워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와 한강, 그리고 먼 거리의 산의 풍경은 정말이지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뷰가 끝내주었어요. 꼭대기에서 정말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니 절경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녁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요. 앞서 제가 프랑스 집에서 김치찌개를 요리해서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 부모님도 잘 드셨고 제가 먹어봐도 맛있길래 제가 한국 음식 중에 김치찌개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한국 현지에서 맛보는 김치찌개는 정말 저를 겸손해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의 10배 정도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씩이나 먹으면서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마지막 날은 친구의 동네인 이태원에서 쇼핑도 하고 거기서 마주친 외국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먼 타지에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외로운지 친구 사귀는 것에 벽이 없더군요. 그렇게 만난 외국인들도 다들 입을 모아 한국을 칭찬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핫하고 어메이징한 곳이라고 말이죠. 다들 칭찬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불과 며칠만 지냈는데도 놀라운 게 넘치는데 오래 살면 얼마나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을까 싶더라고요.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정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음식이면 음식, 친절이면 친절, 치안이면 치안, 그리고 수많은 놀거리와 볼거리들. 확실히 프랑스와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지는 시민의식과 치안 수준을 가진 선진국 한국에 저는 정말 언젠가는 꼭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또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죠.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에 편의점 하나가 있었는데 편의점 테이블에서 한국 여성분이 혼자서 편하게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늦은 시간 저런 곳에 여자 혼자서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서 태평하게 앉아 있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편하게 바깥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전 너무도 부럽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충격의 연속인 한국 여행이었네요. 저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한국 여행에서 이미 누렸던 안전과 자유를 한국에서처럼 마음껏 못 누리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고 싶어도 여기서는 그러기 힘들어요. 모르고 살 땐 몰랐는데 알고 나니 답답한 거 있죠. 정말 세계에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치안 수준은 손꼽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기 전엔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드라마니까 과장된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과장 없이 정말 똑같이 안전하고 활기찬 나라였어요. 저는 이런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답니다.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치 한국은 마약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겪으면 계속 가고 싶은 나라 말이죠. 마약에 비유하니 좀 웃기긴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답니다. 계속 너무 생각나고 또 가고 싶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와서 충격의 연속이었던 프랑스 여성 로즈 씨는 이런 나라는 없다고 누차 강조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놀라울 만큼 신기한 일들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감동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